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또 우리 스탠리 형이 구수하게 옛날엔 영화가 어땠는지 알려주시는, 시네마 올드만 있고 뉴는 별로 없는 것 같은, 오늘은 올드와 뉴가 같이 있습니다. 시네마 올드 앤 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탠입니다. 예. 함께 해주신 올드한 멤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크님, 안녕하세요. 닥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의 제목은 필름으로 영화 찍던 시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디지털로 영화 찍는 시대가 돼서 뉴 디지털도 조금 얘기를 하고 올드 필름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자괴감이 좀 드는 게요. 필름으로 영화 찍던 시절이라고 주제를 딱 정하고 보니까는 길게 잡아 한 10년? 뭐 아주 길게 잡아야 한 15년? 아니 그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됐단 말인가? 아주 자괴감도 들고, 그렇게 참 이렇게 세대가 빨리 바뀌었나라는 이상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저런 노래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요. 뭐 배드 테이스트의 옛날 사람들은 필름으로 영화 찍었다던데 뭐 이런 거. 아주 옛날에는 필름으로 영화 찍었다는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킬 더 필름 스타라고 할 수 그렇지. 수도 있겠네요. 예. 옛날엔 필름으로 영화를 찍었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이냐고 그게. 그 옛날 같아요, 다크님? 그러게요. 시간이 참, 그리고 더 이게 좀 경악스러운 건 대부분의 변화라는 게 어느 시점을 이제 딱 이렇게 좀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이렇게 전에 있네? 뭐 이런 느낌이라 더 좀 당황스럽고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브라운관 TV로 TV 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우리는 브라운관 TV 싹 사라졌잖아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사 다니던 그 20세기 말에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촬영 감독들 몇몇 불러놓고 HD 카메라 시연하던 행사. 그렇죠. 예. 그때 촬영 감독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놀라는 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카메라에 붙어 있는 그 모니터 그 뭐라고 부르죠? 뷰파인더? 뷰파인더에 보이는 색감이 그대로 나온다. 그 부분에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루페라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 자체에 달린 이렇게 망원경처럼 생긴 들여다보는 거만 이제 가능했고, 모니터로는 똑같은 화질이 이제 구현이 어려웠거든요. 필름일 때요. 필름일 때는 예,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현상하면서 또 그렇죠. 많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멋 모르고 우리 대학교 시절에 우리 8mm로 영화 찍었을 때 대충 뭐 이 정도면 찍어도 되겠네 하고 찍고 현상해 보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만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면 통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땐 필름으로 필름으로 사진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엄마 아빠 손잡고 유원지에 가면은 집에 있는 카메라든 일회용 카메라, 후지나 뭐 코닥에 똑딱이 카메라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필름집에 가면은 맡겨가지고 이렇게 필름 쳐다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전에 학생들이 끄덕끄덕했다. 맞아, 나 어렸을 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왜냐면 2001년생이 대학에 들어오는 때예요, 지금이. 2001년부터는 디지털 카메라가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카메라 아니라 할지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름 카메라가 사라지고 일반 가정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현상소 가서 필름으로 찍어갖고 필름 내가 연판 기억 안 나요?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시대가 된 거지. 재밌는 사건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필름으로 찍고 디카 나왔을 때도요. 그 필름으로 나온 거 다시 찍어가지고 뭐 일종의 스캐닝 하듯이 디카로 다시 찍거나 뭐 그런 경우들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말이죠. 사회적으로 말이죠. 옛날에 필름 시절에는 카메라 집에서 필름을 찍을 때는 요즘 말하는 그 몰카 범죄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상한 사진 찍잖아요. 현상소에다 갖다 맡기면 현상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 비디오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필름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일반인들은 그런 걸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 영상을 이용한 이 성범죄가 자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릴러 영화 보면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꼭 집에 현상하는 그렇지. 현상 룸이 있잖아. 뭐 이렇게 세븐이든가 뭐든가 보면 자기 집에 현상소가 그렇죠. 있잖아 보니까. 아니 그런데 그 검열이잖아요. 검열.
아, 검열을 맞는데요. 현상 안 해줬어.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면 꼭 이렇게 그 호기 부린다고 있었어. 샤워실 갔다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막 근육남 척하면서 막 나체로들 단체로 사진 찍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시절 사셨어요? 다들 그런 거 한 번씩 또는- 다 하지. 또는 장난으로라도 예. 자기가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셀프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이 안 된다고. 취지는 그런 이상한 사진 찍으면 그 사진집에서 현상을 안 해줬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맞아요. 예, 안 해주는 경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현상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거는 현상수 주는 그렇죠. 알면.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이제 검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마치 시네마 천국처럼 이 어떤 현상소에 어떤 그 현상 하시는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어떤 건 통과가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수 주인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주면 오히려 자기가 고발당할 수가 있으니까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가 역시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그렇죠. 건가. 그렇죠. 왜냐하면 필름 시절이라고 딥스로트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기나이트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 필름 시절이라고. 예. 미국 얘기에 미국 얘기. 그 과거 어떤 사료들을 보면 사실 필름 그러니까 사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 매체가 시작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그런 사실 오늘 촬영물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키네토스코프에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요. 키네토스코프에도 야동이 있다. 야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야동하지만 키스라 그래가지고 그 남녀가 대놓고 오랫동안 키스라는 장면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키네토스코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제3자의 키스 장면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보여 하는 놈 빼놓고는. 근데 키네토스코프가 그걸 팔아먹었다니까. 이제 물론 뭐 이 농담처럼 뭐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에 뭐 혁신을 세운 게 뭐 유명 연예인의 뭐 포르노 유출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원하지 않으신 게 유출된 거니까 범죄고요. 그건 개소리고. 근데 모든 매체의 그 확산에는 상업성 성인 필름이 성인 매체가 주도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부천영화제 몇 해 전에 영화가 탄생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포르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남아있는 필름 상영했었어요. 그렇다니까. 저 그거 가서 보고 아니 그렇게 그거 봐도 좀 흥분되더라고요. 이 아저씨 진짜. 나체 정도는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예, 있어요. 이건 뭐 제가 그 길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3만 년 전에 누구는 알타미라 동굴에다가 들소사냥을 그리기도 했지만 500년 전에 일본에 가면은 거기도 또 춘화도가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 얘기지. 얼마 전에 해외 그 외신에 나왔어요. 쓰리썸하는 벽화가 발견돼가지고. 영화가 나오기 전에도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예. 카마수트라를 묘사한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매체들이 이제 도입되다가 보니까 촉진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디지털 시절만큼은 필름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로 돌아옵시다. 박원님 그리고 스탠리 형님 지금 어차피 이렇게 가고 있는 거 타이틀 바꿔가지고 청취율이나 높이지 뭐. 필름 시절엔 야동을 어떻게 찍었을까? 예. 그럼 정리라도 필름 시절에는 야동을 아주 제한적인 사람만 찍었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필름 시절에 야동을 볼 수도 없었고 제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서 필름이 좋았던 매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디지털화되면서 한국의 포르노그래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무분별한 성범죄와 예. 나쁜 짓도 늘어났다. 그러지 말자. 이런 예. 취지입니다. 예. 어쨌든 예, 하여튼 예전에는 필름으로 영화를 찍었고 디지털과는 다르게 필름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필름으로 영화를 찍을 때 있던 직종, 촬영부 중에서 직종과 새로 생긴 직종이 있는데 외국 영화를 보면은 촬영부하고는 별개로 독립된 직종으로 헐리우드 영화는 필름 로더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거진에서 필름 꺼내가지고 갈아 끼는 일만 하는 거야. 왜냐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이렇게 안부백이라고 까만 뭐 파워핸드 보셨을 텐데 그렇죠. 필름을 영화 지금 매거진에서 딱 떼어내가지고 까만색 백에다가 손만 넣어가지고 안 보고 순전히 손의 맞습니다. 감각으로 매거진 뚜껑을 열어가지고 필름을 싹 꺼내가지고 그걸 밀봉을 한 다음에 꺼내고 다시 새 필름캔을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매거진에 장착하는
필름 로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필름 같은 경우 우리가 현상을 하잖아요. 현상을 이제 하지. 무식한 사람들은 잘 찍혔나? 그러고 필름 다 꺼내보는데 그럼 이제 끝장이지. 못된 거지. 완전히 못된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예. 이게 뭔 소린가 하실까봐 제가 조금 부연을 하면 당시에 촬영을 해서 필름 그러니까 현상이 안 된 필름을 이 햇볕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 그냥 못 쓰게 되는 망치는데요. 거죠. 예. 다크님 그걸 모르란 말이죠. 이 방송 청취자가 2002년생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이 방송 청취자의 많은 부분은 1970년대 태생과 저는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한 20년 후에 들으실 그럴 분들을 수도 위해서 있겠구나. 예. 어쨌든 옛날에는 그 필름 로더라는 직업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연출부 막내한테는 못 맡기고 그렇죠. 연출반 세컨 그러니까 필름 이게 촬영부 죄송합니다. 촬영부 카메라에 이렇게 어. 필름통이 붙잖아요. 근데 갈아 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통으로 갈아 끼는 게 아니라 필름을 갈아 껴야 되니까 거기에 빛이 안 들게 그렇지. 그러니까 천 같은 걸 대고 이렇게 조여매는 거야. 거기 손만 넣고 감으로 필름을 바꾸는 거죠. 그 그렇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영화나 아니면은 저기 신생아실에 보면 인큐베이터가 집어넣고 이렇게 손만 쭉 그렇죠.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인데 인큐베이터는 그나마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예. 이건 안 보인 상태에서 촉각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하여간 외국에서는 필름 로더를 한 20-30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연출부 막내로 아니 촬영부 막내로 들어오면은 처음에 하는 일은 이제 트라이포드 날르고 촬영부 막내는 카메라도 못 만져요. 그럼요. 카메라 나르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삼각대 날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름 그 카메라 본체는 세컨드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세컨드가 하는 게 이제 필름 갈아 끼는 거. 필름 갈아 끼다가 빛 들어가면은 엿대니까 그나마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라도 보면 뭐 다시 찍으면 그만이지만 폭파 장면, 군중씬 오늘 촬영비가 한 5천만 원 나왔어. 엑스트라까지 해가지고 1억 나왔어. 야 현상한 거 좀 보자 했더니 안 되는데 왜 어제 촬영부에서 필름 갈아 끼다 빛 들어가고 다 날라갔어요. 이라이 씨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필름으로 영화 찍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현상하기 전까지는 결과물 확인이 잘 안 되네. 그게 맞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장치로 조금 보완이 됐죠. 비디오 플레이를 이제 보완이 예, 됐죠. 나중에는 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90년대 이후부터 외국에서는 7, 80년대에도 카메라 밑에다가 거울을 통한 반사 장치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거의 똑같은 앵글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앵글로 비디오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필름은 하루 이틀 지나야지 결과물을 볼 수가 있지만 비슷한 앵글로 녹화된 비디오 플레이백은 그 즉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국에서는 주로 CF 현장에서 쓰다가 예.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서 맞아요. 이제 비디오 모니터링이 됐고 놀라운 건 말이죠. 이걸 최초로 쓴 사람이 큐브릭이라고 그러더만 스페이스 오디세이 찍을 때 그 비디오 모니터 RCA VTR 갖다 놓고 즉시 확인해가지고 플레이백을 했다 그러더라고. 역시 그 영감님은 기술에 관한 끝내주는 분이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녹음하면 바로 이제 파일을 옮겨서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일 확인이 가능해. 빨라야 내일. 네. 그래서 내일 확인했더니 어씨 스탠리 형 트랙이 녹음이 안 됐네? 그럼 이제 스탠리 형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잖아요. 빠따 들고 빠따 갖고 와라. 이 새끼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다시 오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러면 사라진 직업 중에 또 하나가 말이죠. 스틸 기사예요. 스틸 기사. 그러니까 그렇네요. 스틸 기사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근데 예. 옛날엔 스틸 기사가 영화 현장에 왜 꼭 필요했냐면은 씬 연결을 체크하려면. 그렇죠. 예. 이 앞신에서는 지금 다크님이 헬로라고 써진 티를 입었는데 바로 똑같은 씬에 다음 카트 해보니까는 굿바이라고 써 있어. 굿바이라고 써진 티를 입었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우가 깜빡 입고 다른 예. 옷을 입고 나오면은 같은 씬 내에서 연결이 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일차적으로 하는 게 스크립터가 그걸 적어요. 그렇죠. 헬로 예, 티 예, 입었으면. 예, 근데 예. 깜빡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매 카트마다 스틸 기사가 정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상을 해가지고 다음 장면에 연결을 파악하는 기능을 했는데 디지털 시스템은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지금의 스틸 기사는 홍보용 스틸을 찍는 쪽으로 예. 제작용 스틸을 안 그렇겠네요. 쪽으로 현장 바뀌었고. 스틸 기사는 그렇지. 없어졌겠네요. 아이고 나랑 친하던 우리 석현이 누나 잘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필름 로더가 사라진 대신에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데이터 매니저라고. 데이터 매니저. 데이터를 관리하나 보죠. 그렇지. 왜냐면은 필름 시절에는 뚜껑 잘못 열어가지고 버려봤자 400피트잖아. 예, 그렇죠. 근데 디지털은 찍으면 20분, 30분 이거 찍어대거든. 물론 더 이상 찍진 않지만 데이터 뻥 나봐. 그러니까 촬영하고 났는데, 본 감독님
하드가 뻥 났어요. 그러면 2, 30분 찍은 게 다 날아가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찍고 나면 바로 데이터를 옮기고 원본 로우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필름 로더, 지금은 데이터 매니저가 그 일을 한다. 예. 또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어쨌든 디지털화된 데이터는 보관이 용이하고 그렇지. 거의 무한정이지만 필름은 그렇게 안 되니까 복제도 예. 화질이 열화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진짜 뭐 우리가 예전에는 필름 아깝다 소리 많이 했잖아. 나 근데 그런- 요즘은 데이터 아깝다 소리 안 하잖아. 그런 소리 많이. 야, 필름 값도 안 나오겠다. 그 제작자들 옆에 있다가 엔진하면 씨발 진짜 이러고 그러거든요. 또 찍어야 되겠어?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님 얘기 들은 말이죠. 감독들한테 필름을 그날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정말. 요만큼 안에서 다 처리해라. 그리고 제 동년배 제작자 중에서도 그 지은 모 씨라는 사람은 2000년대 초까지도 감독이 하도 영화를 찍어대니까 매일 나한테 와서 필름 캔 타가지고 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우리 때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영화 한 편은 보통 1000자 정도, 1000피트 정도로 한 편이라고 아이고 얘기하는데 옛날 생각난다. 예. 그러니까 잠깐 요거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독이 골질했다 하면은 야 필름을 몇만 자를 썼대. 그러니까 이게 통용되는 언어였거든요. 완성 영화가 1000피트, 1000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0년대 영화 감독들은 영화사 사장이 필름 깡통 맨날 아침마다 주면서 이만큼만 찍어 해가지고 한 3만 자, 4만 자, 편집비가 4대3, 3대1, 3대1, 4대1인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카트가 3카트 내에는 오케이가 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예. 길게 가도 4카트 이상은 못 간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한국 영화가 좀 활성화되면서 영화 한 편당 10만 자를 쓰는 영화가 10만 나왔어요. 자. 예. 그 영화가 바로 김성수 감독의 비트. 그건 심지어 홍보 전단에도 한국 영화 최초로 11만 자를 쓴 영화. 아 진짜로 비트 아마 확인해봐. 집에 가면 있을걸? 네, 그리고 어. 아마 컷 이야기도 컷 나왔던 수도 것 같은데. 네. 1230카트인가 그래가지고 한국 최초로 1000카트를 넘기고 필름을 10만 자 쓴 영화라는 거를 홍보 전단에 박아놨다니까.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디지털 영화 최초로 100만 테라를 촬영한 영화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엔 컷 개념도 어떻든 간에 한 컷 한 컷 연결을 하는 걸 다 사람 손으로 자르고 붙이고를 했었어야 되기 그치.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손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그게 아마 진실 여부는 사실은 아직 뭐 분분하긴 하지만 샤이닝 찍을 때 똑같은 커트를 뭐 130 몇 번을 찍었다. 아니 그 조지 제이 니콜슨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필름 시절에는. 그러니까 큐브릭이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죠. 광인 소리를 듣는 거고. 채플린도 시티라이트에서 음. 그 한 장면 꽃을 받는 장면에서 120 커트를 찍었다고 하니까 120 테이크를 갖다 테이크를 갖다는 120 거죠. 테이크를 아. 갖다 그러니까 120 테이크를 갔다는 건 속도 빠른 감독들이 영화 한 편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필름을 한 컷에 썼다는 그 거죠. 80년대 한국 영화의 표준 그 편집비가 3대1, 4대1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카트 수도 400개를 넘지 않았어요. 영화 한 편은 400에서 500카트인데 아까 얘기했던 비트는 1000카트가 넘었으니 그게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창 마이클 베이 영화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뭐 왕가 영화가 나오면서 짧은 카트와 무빙 카메라와 아주 템포 있는 편집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화제가 됐던 시절이니까 가능한 거고 필름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었던 시절이나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필름, 스틸 카메라로 비유를 하자면 필름도 비싸고 또 사진관 가서 현상하려면 또 비싸잖아. 현상비도 비싸고. 요즘도요, 여러분 여권 사진 나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 아는 분들 이제 국회 들어가시면서 뭐 반명한 밤 찍는데 와 몇만 원씩 받더라고요. 아니 그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또 찍고 현상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보정 비용도 들어가고. 근데 이건 비유가 잘못됐다. 그분들도 디지털로 찍는구나. 디지털로 찍어. 그러니까 그건 인건비야 예. 보정 비용. 예. 저는 그냥 제 전화기로 찍어가지고 프린트해서 냈는데 아 근데 그거는 닥두님 제가 좀 오지랖입니다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진관에서 찍어주는 게 찍어야지. 맞아요. 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갈 일 있으면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스틸 사진을 뭐 출력까지 할 일도 별로 없고 뭐 디지털 기기에서 대부분 사진을 보니까 디지털로 찍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정해서 내가 원하는 기계에 담아서 보는데 그 시절에는 필름 사고 현상에서 트는 데까지 정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필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제 영화밥 좀 먹는다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늘 이 보란 듯이 그렇지. 필름통을 캔 잿더리로 잿더리로 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좀 발을 살짝 담근 사람들은 필름통 크기가 작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상업 영화 35mm 필름이 아니고 16mm나 이제 16mm나 그렇지. 또 이제 학생들은 뭐 8mm 8mm. 필름. 그러니까 보면 깊이 담근 사람이라는 증명이 이 집에 놓여 있는 필름통 크기. 맞아요. 저희도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예전에 필름통 구하러 많이 다녔고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필름이 중요한 게 역시 보관이 어렵잖아요. 보관이 어렵죠. 습도, 온도 항상 조절해줘야 그러니까 되고 부식도 잘 되고. 부식도 잘 되고. 그래서 오히려 왕왕 개인이 그런 필름을 구매하거나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관 잘하려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냉동실 같은데 막 넣어놓고 냉장실. 냉장실 같은데 넣어놓고 막 습도도 그랬었잖아요. 맞춰줘. 늘러붙으면 안 되니까. 예. 실제로 한국 영상자료원의 필름 창고를 가면은 늘 냉장 상태예요. 냉장 예, 상태로. 그래서 들어가면 춥고 예 그렇죠. 한겨울에도 추워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다 그림 얘기하시는 그 필름 감통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촬영할 때 딴 필름 감통이에요. 극장에서 돌린 필름 감통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지름이 한 1.5m 되니까 그렇죠. 극장에 상관없고 연출부 막내나 촬영부 막내가 왜냐면 깡통 뚜껑 400자 깡통 예. 뚜껑 따가지고 걸고 나면 그 깡통을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그렇죠. 그걸 그대로 봉해가지고 천상수에 보내니까. 그래서 영화 좀 한다는 놈들 사무실 하면 그 크기도 적당해. 그 유리 잿더리에 큰 거 있잖아. 넘버 3에서 박생민이 머리 까는 걸로 나오는 그 잿더리 보다 조금 더 커. 요 사이즈죠. 요 사이즈. 아 그러네. 예. 유튜브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겠네. 요 사이즈가 쉽게 말해 공필름이 담겨 있는 프리즈비 공필름. 사이즈네 딱. 예. 잿더리 쓰기 딱 좋거든. 그리고 나중에 다 현상까지 해서 상영할 때의 필름은 큰 피자 사이즈. 그렇지. 그 필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님처럼 이쪽에 깊숙이 발 담그고 있는 분들은 요런 잿더리 쓰는 사람들 보면서 비웃는 거지. 아이고 그래봤자 짜투리 필름 잿더리 가지고. 그래서 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스탠리 형이 처음으로 그 남산에 있는 사무실 초대하셨을 때 사무실에 있는 그 필름 잿더리를 보고 오, 이 형 존나 간지인데. 그랬던 기억 나네요. 영화하는 놈들 담배는 또 얼마나 맞아요. 많이 펴댔어. 얼마나 많이 펴요. 예. 그래서 영화 필름이 나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뉴스를 보니까 99년도에 무슨 뉴스입니까? 조지 루카스가 예. 팬텀 미나스를 찍으면서 디지털로 영화를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예. 어떻게 디지털로 영화를 찍을 수가 있겠어. 왜냐면 제가 촬영 감독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디지털이 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문제는 룩이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때만 해도 필름 룩과 비디오 룩이 엄연한 차이가 있었고.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름 카메라에 영화 느낌이 안 나요. 안 나는 이건 거지.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만 나는 좀 거죠. 쨍한 비디오 너무 선명하기만 한. 그래서 이제 당분간 힘들 거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조지 루카스가 그걸 했을 때도 사실상 일종의 실험에 불과한 게 촬영은 그때 보니까 소니에서 나온 디지털 카메라로 했는데 또 테이프 방식이었어. 그 스타워즈 찍었던 거는. 그렇군. 그것도 디지털 테이프였구나. 디지털 테이프였지. 예. 그걸 또 다시 다 데이터로 바꾸고 지금처럼 무슨 SD 카드나 외장 하드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작업이 더 번거로워진 거지. 필름 카메라 시절에 또 인장을 크게 남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딥포커스거든요. 흑백 영화 시절에는 딥포커스가 영화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포커스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화면이 좁아지게 되죠. 이 제일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세로로 놓고 여기서 영화를 구성하면서 전체 인물들의 얼굴을 보이게 했었는데 칼라 필름으로 들어오면서 칼라 필름은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디포커스를 찍을 수가 없었던 거죠. 초기에는. 초기에 칼라 필름은 예.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칼라 영화들 보면 디포커스가 없어진 대신 인물들이 다시 수평으로 늘어나게. 아,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영화가 사실은 일루전이잖아요. 예. 환상인데 왜 사람들한테 저것이 현실이라고 믿게 만드냐면은 디포커스가 제공했던 공간감 때문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 공간감이 사라지면 영화를 현실이라고 믿게 되는 힘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근데 이제 디지털도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못 하다가 특히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촬영을 그랬는데 영상은 다 필름을 했다니까. 예. 뭐 디지털 영상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는데 그 전에도 소니 말고도 파나소닉에서 베리캠이라 그래가지고 필름용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소니하고 파나소닉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필름으로 주로 찍었다고. 야, 안 돼. 필름용 안 나와. 불편해 이러다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게임 체인저가 나온 게 갑자기 레드 RED라는 카메라가 나온 거야. 예. 이게 경량에다가 여러 가지 편성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필름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디지털 카메라인데 필름하고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스펙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수치상으로 분명히 필름을 못 따라가는데 룩이 필름 룩하고 가장 근접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드라는 디지털 영화 촬영용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급속하게 이 영화 카메라 시장이 디지털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인데 영화 영화들이 화면은처럼 룩이 나온 보이는 거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거죠. 뭐 픽셀이라든가 기술적 사항 그때도 영화보다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룩이 필름하고 상당히 비슷해진 거야. 그걸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참 한국 사람들 새 거 좋아해. 뭐 신제품 하나 나왔다면은 너도 나도야. 이게 필름 시절에도 그랬던 게, 제가 이제 참 단돈푼에 살고 죽는 째째한 제작자로서 카메라가 신기종만 나오면 필름 카메라 시절에도 꼭 촬영 감독들이 신기종을 쓰려고 하는 거야. BL도 좋은데 535를 써야 된다 그러고 535도 좋은데 아리캠을 써야 된다는 거야. 다 아리에서 나온 카메라거든요. 그럼 내가 물어보죠. 감독님, BL로 찍으면 영화가 안 나옵니까? 아니 535로 찍으면은 뭐 필름 값이 좀 더 드나요? 저 같은 사기꾼은 그렇게 대답하겠죠. 찍는 맛이 달라 이러겠죠. 또 나온 얘기가 뭔지 알아요? 현장 가오가 다르잖아. BL 갖다 놓으면 현장 가오가 안 살잖아. 예. 이래가지고 저도 울모 겨자 먹기로 필름 카메라를 렌탈료 가요. 예를 들어 BL이 하루에 20만 원이었으면은 535는 40만 원. 예. 신기전수로 팍팍 올라간다니까. 근데 그놈의 현장 가오. 그리고 감독하고 촬영 감독이 와가지고 침 튀겨가면서 아니 이거 룩이 다르고 카메라가 렌즈가 다르고 기종이 다른데 어떻게 옛날 카메라, 아니 한국형 블록버스터 기획하신 분 맞아요? 뭐 어떤 뭔가 좀 새로운 영화 기획하신 분 맞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저거지. 네가 영화에 대해서 뭐 한다라는 거야. 알면서 속아주는 거지. 나도 그 전에 나도 영화과 나왔어. 이러면 또 좀 싸움이 좀 치졸해지잖아. 그리고 이제 요즘도 디카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도 회사 기종에 따라 색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어떤 필름으로 촬영을 할 것이냐가 카메라 못지않은 감독들의 필름 얘기도 해야지. 아주 중요한 선택지였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은 카메라 시절 필름 카메라 시절도 항상 사람들은 최신 걸 좋아했다. 예. 그 레드가 나오니까 더군다나 필름 룩하고 큰 차이가 없다니까 삽시간에 바뀌었다. 그 필름 시절이란 말이죠. 그 한 90대 중반만 해도 아그파하고 코닥하고 예. 후지 쓴 사람도 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별로 아그파는 독일 회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망했어요 지금. 아그파는 특유의 다크한 색감이 좋다. 그래서 이제 호러 스릴러는 아그파. 그래서 테마록은 아그파로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닥은 쨍한데 컬러가 좀 촌스럽지. 원색감이 좀 많지. 예. 그래서 보통의 드라마는 코닥으로 많이 찍고, 그 후지는 전문가 얘기인데 약간 그린 톤이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따뜻하고 좀 아기자기한 색감이 난다고 그래갖고 멜로 영화나 코미디 영화는 후지로 찍고 일반 드라마는 코닥으로 찍고. 그래서 제가 코닥 필름을 제일 사랑했던 감독 중에 한 명이 다리오 아르젠토예요. 원색을 그냥 왜냐하면 색깔이 쨍하니까 피색을 찍으면
시뻘겋게 나오는 거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박원 아시겠지만 그 시절 지금처럼 뭐 인터넷도 없고 카톡도 없던 예. 시절에 남의 영화 현장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보통은 한 달 정도 야 무슨 현장에서 무슨 배우하고 무슨 감독하고 싸웠대더라. 뭔 배우가 술 먹고 꼬라가지고 감독 머리를 뭐 병으로 찍었대더라. 이런 얘기를 가장 빨리 정해주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 그 회사의 모 대리. 필름 납품원 회사의 모 대리는 영화 필름 팔러 다니면서 모든 현장을 다 다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 남의 현장에서 벌어졌던 얘기가 오늘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거 아세요? 그 닥두 감독이 다크 머리 병으로 찍었대. 아니 왜? 술 먹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새끼들 미쳤구만. 아주 승부로 소시통으로 그 사람 뭐 하는지 몰라. 참나. 그런데 필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영할수록 달아가는 거. 그러니까 두 편을 할 때가 필름을 더 복사하고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 이제 종종 이야기 드신 뭐 필름에서 비가 내린다. 이게 뭐냐면 현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안 디지털이에요. 요즘 가격 싸죠. 그러니까. 근데 많이 못 뽑으니까 뭐냐 이 극장에서 틀었다가 그 필름 갖다 이 극장에서 틀었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거는 필름이 뭐 일종의 마모가 되는 거죠. 물리 매체기 때문에 접촉을 예. 하니까 마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방 극장 가면 진짜 화면에서 비가 내릴 정도로 스크래치가 간 거지. 가랑비가 거의 이제 천둥으로 변하고 폭우로 변하지. 재개봉관에서는 종종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 영화들을 틀 때가 있거든요. 심각한 경우에는 도대체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줄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 현상소에서 야매로 프린트는 뜨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한 거 말고 극장에다가 야 잠깐 필름 좀 빼줘 밤에. 왜? 아이 그 필름 빼가지고 현상소 들고 와서 야매로 떠가지고 다른 데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었어. 야매란 말도 쓰면 안 되는데 비합법. 인도 같은 경우는 아주 비교적 근래까지 그런 이제 필름을 가지고 네, 필름 현상. 워낙 거기 땅덩어리가 넓잖아. 음. 그래서 필름 가지고도 좀 낙후되기도 하고 그래서 비 내리는 필름을 쭉 돌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레드가 도입된 다음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현장이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레드가 내가 맞다면은 거기서부터 하드를 쓰기 시작했어.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베리캠이나 소니 거는 테이프를 꽂기 시작했는데 테이프마저도 사실은 물리적 손상이 물리적 갈 수가 손상이 있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드가 나와서 야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것인가 했는데 아리가 그때까지도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예. 근데 아리가 참 잘한 게 레드 딱 나와서 금방 전환을 했어. 그래서 다른 회사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자기 카메라를 데이터로 전환한 걸 개발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리도 몇 년 늦었지만 알렉사라는 그렇죠. 디지털 영화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레드밖에 없어서 레드를 썼는데 그리고 가성비가 좋고 화질이 괜찮았었는데 전통의 명가인 그렇죠. 예. 아리에서 그전에는 아리 플렉스였는데 이게 아리 알렉사가 나오면서부터 아니 아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그다음부터 이제 현재 디지털 영화 카메라 시장은 아리가 다 쓸고 물론 몇 군데 있긴 여기도 보니까 뭐 블랙 무슨 뭐 호주에서 나온 뭐 블랙 매진 저거 예. 저게 이제 호주에서 나온 영화 카메라로 맞습니다. 고 비용에 예. 이제 저비용 고열로 예. 유명한데 저거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예, 그러더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영화 촬영장에서는 저건 안 쓰고 싸구려 뮤직비디오 정도 그러니까 찍을 때 그쪽에서는 저거 쓰고 써요. 이거 우리 카메라가 지금 저걸로 찍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맞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영화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지. 예. 근데 영화 촬영장은 예. 역시 아리 카메라로 예. 카메라로 영화처럼 안 보이는 게 장비 탓일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예. 또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단 말이죠. 영화처럼 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액세서리를 큰 거 끼우면 돼. 저기다가도 맞아요. 예. 뒤에 이렇게 마운트 끼우고 마운트 끼우고 앞에 이러면 렌즈 있다고 하는 거 렌즈 끼우고. 박으면은 실제 원래 그 아리캠 이런 것도 뭐 이런 디지캠보단 크지만 본체만 넣고 바디는 보면 작아. 예, 작아요. 과연 영화처럼 보이지 않는 게 액세서리 탓일까요? 아니 저거 액세서리 보면 아나몰픽 렌즈도 다른 색깔별로 나오는 렌즈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저 다크님의 저희는 배우 얘기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아니 호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기 장르를 좀 특정해서 하면 영화가 돼요. 우리 프릭스라는 좋은 영화도 있잖아. 예.
예, 하여튼 우리는 진짜 너무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필름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건 제가 보기엔 이제는 일종의 이벤트 같아, 이벤트. 그러니까 지금 놀란하고 예. 타란티노만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있고 정작 스콜세지 형님은 필름으로 안 찍으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효율성에 따라서 매체를 고르는 시대인데 나는 참 웃긴 게 그러니까는 타란티노나 스필버그야말로 필름 세대인데 과감하게 디지털로 찍는 반면에 놀란이나 타란티노는 다 이제 비슷한 연배잖아. 나하고 뭐 갑장이거나 좀 동생이거나 하니까는 오히려 우리 세대에 영화 필름에 대한 향수가 더 있나 봐. 예. 포기를 못 해.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또 재밌는 게 디지털 기기 처음 나왔을 때랑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아무리 필름으로 찍으면 뭐해. 상영할 수 있는 곳이 필름으로 상영할 수 있는 곳이 반대 몇 곳 역전 현상. 없으니까요. 반대죠. 타란티노나 놀란이 필름으로 찍어도 상영은 디지털로 하는. 네, 그렇죠. 근데요, 요번에 그 테넷인가 그 예, 광고하는 예, 거 예, 보니까 얘는 얘라 그러면 또 우리 간놀란 순발님한테 못 먹지. 이 놀란 감독은 말이죠. 예고편 맨 뒤에 필름드인 딱 해놓고 35mm, 65mm 디지털 필름 시어터에서 만나요. 딱 넣더라고. 그래서 너 배짱 좋다. 물론 디지털 버전도 만들겠지만 자기 영화를 필름 3가지 버전으로 35mm, IMAX 그리고 65mm 버전으로 필름에다 건다라는 거를 예고편에서 광고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그게 대단하다 생각은 드는데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게요. 일반 관객들은 구분 못해요. 그건 못해. 그리고 중요한 건 35mm 필름으로 정말 35mm 필름 극장 가서 보면은 다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뭐 썩 없습니다. 와닿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35mm 필름 트는 극장 없고요. 영상 자료원에는 있죠.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상암동 무슨 스튜디오를 가도 전시물로 예, 그렇죠. 영상기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필름으로 영화 찍는 시대가 이렇게 참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옛날 회고담으로밖에 쓸 수 없는 시대라는 거 인정해야죠. 그나마 이걸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저까지니까 증언으로 남기는 거고 여담 삼아 한 가지. 잠복 근무할 때 그 PD가 한 10살 차이 날려나 분명히 필름을 경험해 봤던 세대일 텐데 중간에 예심 때 잠복 근무는 필름으로 찍었단 말이죠. 근데 편집은 아비드로 했어요. 근데 프린트 상태로 심의를 받고 나서 이게 19금이 나온 거야. 잠복 근무가 어떻게 19금일 수가 있냐고. 코미디 영화인데 김선아 나오는. 근데 이제 예심을 할 때 우리 감독님이 그 오광로 아저씨가 그 장면 때문에 칼을 슉 하고 찔른 장면에서 폴리 좀 세게 넣어가지고 슈킹 쿡 했더니 그 심의관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여성분이셨는데 아마 하면서 비명을 꽉 질렀다라는 거지. 그러고 저런 잔인한 장면이 어떻게 저런 데다가 이제 15세를 주느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때는 저기 검열 시대가 아니고 심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저기 영등님에서 못 잘라요. 그냥 사유가 뭡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비명을 질러서 19금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만 없애면 되는 거죠. 제가 자를게요. 마치 내 자식을 버리는 심정으로. 아니 코미디 영화를 19금 하자면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은 필름 상태에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스탠백에 걸었어야 된다고. 근데 이 프로듀서 이 친구가 스탠백을 못 돌리네. 스탠백이라는 건 필름을 편집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스탠백 그때 그 영등이 직원은 스탠백을 돌릴 줄 알았어요. 스탠백 걸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줬더니 제가 자르면 검열이 됩니다. 직접 자르세요 그러더라고. 말 되네요. 그럼 걸어는 주죠. 걸어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색연필로 여기 표시 그다음에 여기 표시해가지고 그만큼 필름 짜놨고 내가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재심이 넣어서 이제 15세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또 그 없어진 풍경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이제 담배 자국이네. 담배 자국. 담배 자국. 그게 없는 거지. 담배 그게. 자국.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파이트 클럽 보시면은 편집 기사가 담배 피다가 재가 날아가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필름과 필름 사이를 붙이는 테이프 붙여놓으면서 그게 마치 필름에 담배구멍 난 것처럼 보여서 담배 자국이라고 부르죠. 아니 실제로 영사 기사 중 담배빵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릴 가는 표시하기 위해서 15분짜리 릴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500m라고 칩시다. 1500m에 다 영상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1300m까지는 아니면 1400m까지 영상이 당기고 공리일이 담겨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영상이 끝나기 전과 다음 릴에 영상이 있는 부분을 딱 이어 붙여야 되잖아. 거기에 이제 담배빵을 일부러 낸다니까. 표시하려고. 근데 이제 또 설득력이 있네. 시가렛 버니. 아니 실제로 그 영사 기사 아저씨께서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했죠. 이제 우리 알려져 있기로는 그 필름 그냥 이렇게 붙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생긴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가렛 번처럼 보이게 예. 해서 시가렛 번이라고 됐고, 영도의 극장 그 기사는 담배빵이라는 거에다가 500원 건다 진짜. 예. 왜냐면 나 종합농 가서도 영사실 꼬맹이가 들어와서 봤을 때 그 영사 기자 아저씨가 담배불 필름을 지닌 걸 나도 봤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요, 모르실 텐데 영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영화 도중에 짧은 순간이죠. 짧은 순간. 뭐 한 24분의 1 그러니까 1초인데 번쩍하고 지나가. 번쩍하면서 영화 한 분간이 무슨 담배 종이에 담배 이렇게 붙이면 구멍 뚫리듯이 화면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담배 자국이다. 그 아메리칸 호러 스타일에 나왔던가 우리 어서 뭐 다룰 때 그 얘기했었죠. 파이트 클럽에서 파이트 나오고 클럽 나왔고 마스터 오브 마스터 오브 호러스에 보면 거기에 시가렛 번이라는 아예 에피소드가 예. 하나 있었죠. 그 담배 자국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 영화가 아나몰픽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참 옛날 얘기다. 예, 진짜 옛날 얘기네요. 하여튼 요즘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영화 찍기 수월한 그런 시기이고,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이 대체를 했는데 물론 편의성, 영화 산업에 있어서 편의성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대중화. 이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누구나 영화를 찍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아요. 아이폰으로 정말 상업 영화를 찍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소수 가진 자의 표현 수단이었던 시대에서 매체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걸 볼 수도 있고, 또 훌륭한 감독들은 말이죠. 디지털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매드맥스 같은 거 찍을 때 우리 영화 친구가 올려준 것 같은데, 옛날 매드맥스는 무식하게 달리는 오토바이 뒤에 카메라를 안고 탔어야 됐어. 그렇네요. 그러나 로드 워리어 찍을 때는 크래시캠이라든가 아주 경량화된 디지털 카메라를 직접 차 앞머리에 달고 퓨리로드. 퓨리로드 네. 맞습니다. 그냥 갖다 때려 부숴도 상관이 없는, 이렇게 조지 밀러 같은 감독님은 디지털을 자기의 미학의 발전에 활용하고, 예. 못난 감독들은 계속 찍고 또 찍고 하는 데만 쓰지. 디지털 나부터 감독놈들이 그렇게 많이 찍어. 그건 못난 감독이나 그런 걸로 정리합시다. 예, 이제 정말 추억이고요. 뭐 타란티노나 놀란 정도만 그렇게 뭐 이벤트처럼 그렇게 영화를 찍긴 하는데, 사실 이제 필름으로 영화 찍는 시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돌아오기 한국에서도 힘들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필름을 찍은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2013년 마지막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일종의 조금 어떤 영화적 뭐랄까 자의식으로 찍은 거지. 그렇지. 실제 이미 그때는 디지털로 다 찍는 시절이었죠. 한국 영화는 다 디지털로 예. 찍는 시대였고, 외국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던 시대였는데, 아마 그 영화가 주로 이제 체코에서 로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외국 스태프들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촬영 감독 홍경표 촬영 감독도 필름 베이스였고. 필름 시절이네요. 예. 어떻든 역사에 분명한 족적을 남기게 됐네요. 한국의 마지막 필름 영화라는 타이틀은 설국열차. 당분간은 뭐 변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현상소가 없어요. 모르죠. 뭐 누군가가 타란티노나 논란처럼 가서 요즘은 스틸 카메라는 현상소에서 현상을 해주나? 요즘도 다 디지털로 대부분 현상을 해서. 글쎄 말이죠. 물론 스틸 카메라 찍는 사진 작가들이 예. 있긴 한데, 그 정도면 대부분 집에 현상소 있겠죠. 그렇죠. 흑백은 집에서 예. 현상이 가능하고, 칼라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국에 있던 세방 현상소, 영화진흥위원회 현상소, 뭐 기타 민간 현상소 다 사라졌고요. 제가 또 얘기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현상 하시던 분들이 정년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은 사무직으로 이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형님 말씀대로 매체 자체가 대중화가 되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이제 영화라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반면에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 숭배했던 그런 소위 시네필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되려 그것이
재앙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영화가 귀하지 않은 시대가 됐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 계층들에게만 이제 주어진 어떤 특권 내지는 만들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영화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흐뭇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접하러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대를 하고 또 실제로 가면 그 현장에서 느끼던 소위 필름 돌아가는 소리. 예, 영화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촤르 하면서 영상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 가슴 속에 영화 자체가 완성도가 어떻고 이렇게 뭐 그 평가하기 이전에 그 콩닥콩닥, 자체가 가슴이 예, 콩닥콩닥 뛰면서 하나의 종교 같은 것이었죠. 그렇지, 예, 근데 그렇지.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은 그런 숭고함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원래 기술의 진보가 사람을 게으르게 하죠. 우리만 해도 나 대학교 때 8mm로 한번 찍어만 봤으면 이랬는데 지금 봐. 디카가 몇 개예요, 여기. 그러니까요. 필름 저거 뭐야 필름 저거 쓰는 카메라도 있는데 안 찍잖아. 유튜브 하고 있잖아, 우리. 그런 거 하지 마. 아유, 나 예. 유튜브 좀 줄여야 돼, 진짜. 아유. 예. 예, 하여튼 오늘도 재밌게 옛날 이야기 그리고 요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고 한마디만. 이제 여기 우디님 참가하시면 옛날의 비디오 문화에 대해서 청계천 이야기도 좀 해야지. 청계천 예.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하찮은 것들은 청계천 이야기. 우디 누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얼리 어댑터 아마존에서 비디오를 사시던 이야기. 그러니까 비디오 기계 얘기가 아니라 예. 비디오를 보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 겁니다. 예. 예, 이것으로 오늘 스탠리의 시네마 올드 앤 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